네, 다음 주 시각에 대한 부분까지 쭉 한번 점검을 해보고 왔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한화증권 여의도영업부 김가별 과장, MTN 상상클럽 윤호정 실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작은 좀 편안하게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예, 윤호정 네. 실장님과 함께 네. 먼저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작은 좀 어떻게 보고 오셨는지요? 네, 일단은 오랜만에 좀 안도적인 마음으로 좀 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가 그렇죠. 있겠습니다. 예. 지난 거의 한두 달간은 거의 하이에나식으로 매매를 했다고 좀 제 자신을 좀 판단할 수가 있겠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에서야 좀 마음 편하게 오버나잇 할 수 있는 장이 좀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바라보면서 좀 단기적으로 좀 하락을 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점진적으로 순환매가 펼쳐지면서 하락에 대한 낙폭, 이격을 축소하는 과정이 펼쳐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버나잇 됐다. 그러면 다음 주 시장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 이 말씀이세요? 예, 이 그 상승 상승 일단은 들어오는 수급 개선세가 네네. 일단 눈에 띄게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수급 개선세가 심상치가 않았다. 예. 예, 조금 잠시 뒤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김가별 과장님의 오늘 네.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일단은 뭐 감사해야죠. 드라기 총재한테 감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전일자에 있었던 중국발 유동성을 좀 확보를 하겠다 이런 경기 부양책도 굉장히 좀 기대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거의 지수를 많이 큰 폭으로 상승을 시켰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아까 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은 조금 보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지만 하지만 너무 낙관만 할 장은 아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죠? 워낙 일단은- 돌발 변수에 민감하니까 그 정도인가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 금요일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여러 번 말이 나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 미국의 GDP를 반응을 하는데 과연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하고 글로벌 시장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 자체가 다르니까 저는 약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좋을 거면 아예 안 좋으면 좋다. 왜냐하면 안 좋으면 QE3라는 경기 부양책이 나올 거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다. 예. 하지만 어설프게 안 좋다 이런 말은 조금 부정적인 심리를 좀 주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좋다는 거는 당연히 좋지만 안 좋다는 측면에 있어서의 과연 어떻게 시장에서 시그널을 받아들일 것인가의 측면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어제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너무 그렇게 낙관적으로 시장을 볼 만큼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역시나 상방을 그렇게 크게 열어두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경제 자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죠. 유럽발도 드라기 총재한테 고맙다는 표현을 했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냥 말 한마디 했던 것뿐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정책성이 어떤 게 나왔다 이런 네.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또 이제 과연 이제 글로벌 시장 자체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심리들이 평가가 될 텐데 어찌 보면 이번 주말 평가를 받고 나서 다음 주가 좀 모멘텀이 위로 갈지 내려갈지 방향성을 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말씀 듣고 보니까 또 네. 기대감이 너무나 이제 형성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드라기 네네. 총재가 사실 얼마의 돈을 얼마의 기간 동안 네. 언제 투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모든 것을 동원하겠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했기 네네.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형성됐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기업들 실적이 본물 쏟아지듯이 나왔던 하루입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실적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분기 실적 확정치가 나왔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좋았어요. 자, 이제 주가에는 얼마큼 반영이 될 것인가 합니다. 오늘 정말 많이 올랐어요. 삼성전자가 세상에는 5% 이상 올라갔습니다. 자, 윤호정 실장님 어떻게 볼까요? 네, 삼성전자 하면은 일단 1분기에는 약 6조 7천억대 영업이익이 나오면서요. 전년 동기 대비 약 한 79%대 그 상승폭이 나왔는데요. 일단 탄탄한 포트폴리오하고 그리고 지금 고부가 가치 그 제품 라인이 스마트폰의 지속적인 성장세, 특히 갤럭시 S3의 판매 호조 그리고 전 사업 부분에서의 메모리 반도체 부분을 제외한 전 사업 부분에서의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좀 그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은 이제 고가 스마트폰의 성장 속도가 워낙에 빨랐기 때문에 향후 이제 9월 달인가요? 이제 아이폰 5가 나오게 되면은 그 이제 경쟁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워낙에 또 많이 팔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의 어떤 부각이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이익 마진 개선율이 다소 좀 정체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일단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는 약 한 125만 원 정도의 안착이 일단은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130만 원대에서의 어떤 박스권을 형성한 기간 조정의 형태가 펼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지금 기간으로 보게 되면요, 6월 28일부터 지금 어저께까지요. 어저께까지 집계된 수치가 6월 28일 날에는 131만 주 정도의 대차 잔고 수준이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까지 약 한 322만 정도로 늘어난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상승한 폭이 약간 LG 전자도 그렇고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예. 좀 약간 쇼커버링성 물량이 들어왔다고 판단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급격한 쇼커버링성 물량에 따라서 향후 주가의 탄력 부분이 단기적으로 좀 좌지우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125만 원 지지 여부 그리고 더 높게 본다면 130만 원 선 박스권 예. 형성이요. 그렇게 보니까 삼성전자에도 앞으로 크게 먹을 것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 김가별 과장께서는 삼성전자 또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신지 들어볼게요. 비슷하세요? 들어보니까? 저는 일단 삼성전자를 바라봤을 때 좀 더 갈 영향성은 있다. 물론 가격대는 어차피 기술적으로 다 분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뭐 가격대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좀 이제 이론적인 얘기를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런 말씀을 좀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을 가지고 숏과 롱을 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은 뭐냐면 삼성전자와 애플을 가지고 사고 파는 걸 지금 주고받고 있다는 말로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애플의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애플을 대체할 수 있는 IT 기업을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IT 기업 중에 1위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로 돈이 몰릴 수 있는 지금 수급적인 어찌 보면 심리적인 부분까지 더해져서 오늘 좀 큰 폭의 상승을 이루어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 과연 이제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는 제가 봤을 때는 하루하루의 애플 주가를 좀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어쩌면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애플의 주가가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좀 많다고 보면 되고요. 애플의 주가가 좋다 이러면은 그날 좀 삼성전자의 흐름은 좀 관망을 하시다가 진입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삼성전자와 애플은 결국에는 싸우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좋다는 얘기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좀 좋지 않다는 말이고 삼성전자가 좋다는 말은 애플이 어느 정도 좀 좋지 않다는 말로 좀 표현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어찌 보면은 저는 좀 약간 이제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기술적이고 가격대적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심리적인 자체를 좀 끌어내는 면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좀 비교를 해주는 측면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 이제 여기에서 심리 자체가 상방을 여는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나 아니면 글로벌 지수 자체가 좀 위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심리적인 욕구가 강해지면 그러면은 이제 IT 업종 자체가 좋아지는 거고 그렇게 된다고 보면 삼성전자와 애플은 동시에 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말씀을 드리면 박스권으로 움직일 때는 삼성전자와 애플을 숏과 매도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숏과 롱 그러니까 사고 파는 걸 주고받을 거지만 아예 심리 자체가 위쪽 방향으로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최근에 뭐 결국에는 이익이 나는 부분은 IT 업종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삼성전자 애플은 같이 뛰어갈 것이다. 그래서 조건에 좀 이렇게 맞춰가지고 한 번씩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 얘기 좀 해볼까요? 런던 올림픽 이제 막을 올리게 되죠. 자, 런던 올림픽에 대한 어떤 수혜 기대감 그동안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군들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혹자는 항공주가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도 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게임주를 런던 올림픽의 수혜주로 꼽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감 가격 좀 볼게요. 게임주 어떻게 움직였는지. 일단은 시장이 받쳐주니까 이제 게임주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4에서 5%대 상승 흐름 보였던 게임주들 현재 확인하고 계시는 건데요. 분명히 이 가운데서도 투자를 하신다면 좀 옥석을 가려서 좀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김가별 과장님에 대한 그 게임주에 대한 시각 좀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게임주를 이제 올림픽 특수화하고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그 속담 같은 게 있잖아요. 주식시장에 보면은 어쩌면 소문에 사서 뉴스가 나오면 팔아라 이런 말이 있는데 결국에는 올림픽 뚜껑은 이미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봐야 되는 거는 게임주가 과연 이제 더 이상 갈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기대감은 좀 금물이다. 하지만 거기에 있어서도 옥석은 가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최근에 좀 강하게 움직였던 거는 눌림목을 줬을 때 진입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강하게 움직이지 못했던 부분은 얼마만큼 바닥을 다지고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줬을 때 진입을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되고 무턱대고 이렇게 뭐 뛰는 말에 타야 더 많이 달릴 수 있다 이런 말은 제가 봤을 때는
올림픽 뚜껑이 열렸기 때문에 이미 소문만 무성한 잔치는 이미 네, 열렸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건 조금 위험한 것 같습니다. 네, 종목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올림픽에 대한 그런 이슈만 놓고 보면 이제 게임즈는 팔 자리에 팔 시기가 어느 정도 오지 않았나. 실현을 예, 네, 해줘야 될 챙겨놓고 가는 자리가 오지 것도 않았나. 네, 예, 그렇게 좋을 생각을 것 하고 같네요. 있습니다. 네. 게임주 가운데서는요, 참 궁금한 종목들이 많긴 하지만 NC소프트에 대한 시각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 윤호정 실장님께서 좀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NC소프트는요, 그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때는 좀 잘 올라가다가 네. 악재가 터지면서 쭉 밀려났습니다. 네. 지금은 거의 또 다 상승분을 반납한 상황인데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김가벨 투자팀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지금 게임즈를 올라가고 있는 고공권에 머물러 있는 게임즈를 공략하는 거 다소 좀 난망하고요. 오히려 시각을 거꾸로 투자를 바라봤을 때 NC소프트가 차라리 지금 시점에 낫지 않을까. 특히 악재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먼저 하락을 했고, 특히 그 악재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 신규 동시 접촉사 수의 감소 그리고 흥행의 실패 여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려를 많이 했는데 특히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경우에는 레벨의 상향 그리고 15레벨까지의 무료화 이 부분을 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고 특히 김택진 대표의 지분 매각과 특히 희망 퇴직자들에 관련된 구조조정 그로 인한 인력의 유출 뭐 그런 우려감으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쭉 보고서와 뉴스 플로우를 보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우려감은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하락에서 오늘 그 추세를 살짝 5일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NC소프트가 3분기 블레이드 앤 소울의 3분기 매출 실적이 인지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네, 자 오늘 시작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제 미국에서는 GDP 나오고요, 그리고 소비자 심리지수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예상치가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